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예요. 핵시설 타격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번 작전을 얼마만큼 준비했는지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B2 폭격기가 7대가 날아갔고 벙커버스터가 14발이 투하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동안 열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미국이 극비리에 수개월 동안 이걸 준비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무려 미끼 폭격기까지 날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미끼 폭격기가 무엇이냐? 서쪽을 향하는 척하면서 동쪽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태평양 비행은 미끼고 대서양 쪽을 공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왼쪽으로 공격을 하는 척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란이 어땠죠? 25분간의 무방비 속으로서 폭격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준비했고 어느 정도로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욱해서 한 거다.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한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절대 아니다. 그거야 말대로 좌파들이 그냥 뇌피셜에 불과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 이란이 지금 뭐 한다 그랬죠? 반격하겠다 그랬어요. 보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무슨 얘기를 했냐?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와 관련돼서 겨냥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때릴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각 새벽에 실제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실제 쏜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란이 쏜 미사일 14발 중에 13발을 요격했고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게요. 이미 미국은 알고 있어요. 이란이 어디를 때릴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디 미군 기지를 때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벙커버스터로 타격을 내기 전에도 이미 카타르 내에 있는 군용기를 뺐습니다. 이미 이란의 공격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돼서 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이란이 이라크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떤 걸 벌였냐? 미리 알려줬습니다. 자, 이란이 카타르 미국의 공격 시간과 목표를 미리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보도가 나오냐? 아예 약속 대련이란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뭔가 좀 신기하죠? 뭔가 좀 이상하죠, 신규 여러분들? 미국이 이란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란이 그리고 보복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그걸 미리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언제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측이 반응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대비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이란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자,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2020년 당시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마니아들을 미국이 공습으로 사망시켰습니다. 당시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시겠는데요. 차량입니다. 차량. 당시 미국이 공개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타고 있는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타격을 해서 실제 이렇게 차량이 아예 불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썼던 미국의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리퍼입니다. 이거 드론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여기에 가서 타격을 딱 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거냐면요. 미국 본토에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조종을 해가지고 원점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딱 차량 한 대에만 원점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솔레이마니가 사망을 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이렇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란이 어떻게 했냐? 반격을 했어요.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발표했냐? 미군 인명피해가 없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인명피해가 없었냐? 미국이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이란 미사일 공격 2시간 전에 대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피를 할 수 있었냐? 물론 미국의 정보력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도 이란이 먼저 알려준 겁니다. 언제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오죽하면 당시 미 언론 보도에 어떤 것까지 나왔냐?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고의로 비껴갔다. 일부러 모래 속에 처박혔다. 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함에 있어서도 2020년에도 미리 알려줬고 오늘날 2025년에도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란이 겉으로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전혀 강경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 신기하잖아요. 이란이 왜 그럴까? 자, 거기에는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보여드리면요,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미국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했죠?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입니다. 뭐 하는 거죠? 상대방을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조금씩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더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만드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권 교체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협상이 거불 때는 이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한테 핵무기와 관련돼서 핵포기와 관련돼서 협상장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제 실제 미 국방부도 벙커버스터 첫 실전 사용 이란의 정권 교체 목적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정권 교체의 목적은 양면입니다. 협상과 압박,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각으로 오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란이 카타르, 이라크 주둔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근데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걸 미리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말하냐? 첫 번째, 이란 공격 계획 사전에 알려줘. 이란 미사일 14발 중 13발을 요격했다. 심지어는 이란 공격 계획 미리 알려줘. 감사하다. 더 이상 증오가 없길. 세 번째는 이란 공격 피해 없어 기쁘다. 이제 평화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가면서도, 세게 나가면서도 이란에 지금 하나의 구멍을 뚫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라는 겁니까? 트럼프의 목적에 맞는 구멍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와 미국의 목적은 뭐죠?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란이 핵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권 교체를 얘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란이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군 기지를 타격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놓고 알려주면서 타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 작전이 먹히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중요한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네, 하메네이.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입니다. 그럼 이제 하메네이가 어떤 결정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핵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정권을 유지하던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메네이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벌써 사망 대비 후계자 3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갈 수도 있겠다. 내가 가게 되면은 후계자를 미리 지명해야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메네이가 어제
미국의 공격 후 첫 번째 입장을 냈습니다. 말은 무엇이냐? 응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응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응징하겠다는 대상이 누구냐? 미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예 미국은 언급을 안 했어요, 친구 여러분들. 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관련돼서 입장을 내야 되는데 미국 관련돼서는 아무 얘기 안 하며 이스라엘을 응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란이,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라 말하는 하메네이도 미국과 트럼프를 자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 작전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하면서도 압박하면서도 협상의 문구를 틀어주고 있고, 그걸 지금 하메네이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중동 정세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이유냐?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실제 이번에 미국의 참전을 두고 트럼프에 감사하다, 역사적 전환점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요, 어떤 일이 있었냐? 실제 이란의 공습 막후에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긴밀한 호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호흡이 있었냐? 바로 이겠답니다. 네타냐후가 뭘 도울까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이란 방공망을 뚫어달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의 이란 방공망 제거 요청에 네타냐후가 48시간 전에 공습을 해서 하늘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뭐라는 겁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먼저 알려주고 있다. 아이고 그거 감사하다. 이와 관련돼서 평화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사정, 미국의 사정 때문이라도 여기서 멈추고 이란이 핵 중단 협상장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 네타냐후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이란의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자, 실제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작전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국이 좀 더 나서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말했던 방공망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느냐? 계속 거기만 때려요. 미사일 기지, 공항만 집중 타격합니다.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서 미국이 핵시설을 따린 다음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본부를 대공습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미국 핵님들 좀 더 와주세요. 좀 더 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공격할 표적이 많이 남았다라면서 추가 공격을 시사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중동 정세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란이 그나마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兄여러분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봉쇄. 자, 실제 이란 의회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란 최고위에서 이와 관련돼서 의결을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호르무즈 봉쇄 위기 속에 국제 유가가 4%가 급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게 갑자기 오늘부터 6%가 급락을 했어요,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니,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돼서 봉쇄할 겁니다 라는 말만 들려도 4%가 뛰었는데 갑자기 하루가 지나니까 6%가 내려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다 알려줬기 때문이죠.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함에 있어서도 목표와 시간을 다 알려준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약속대로니까 그렇죠. 즉 뭐겠습니까? 확전을 안 하겠구나. 확전을.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반격을 하기는 하는데 한정된 곳, 그 어디 미군 기지라는 한정된 곳에만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디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라고 알려주다 보니까 확전이 안 될 거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디가 문제죠? 이란과 중국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막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 갖고 오는 호르무즈에서 갖고 오는 원유 꽃닥액 2%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 국무부가 중국의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막아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중국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란과 현 상황을 소통 중이라면서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중동 전세의 승기를 누가 잡고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정리가. 자, 보이시죠? 누가 이기고 있는지. 보이시죠?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뭘 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요. 중동 정세는 저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이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걸 밝힐 수 있는 나토 자리에 지금 이재명이 안개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나토 자리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고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문제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대통령실이 뭐라 말하냐? 8월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 방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밀려. 6월 달에도 못 만나. 7월 달에도 못 만나. 8월 전에 만나겠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8월 전에 만나면 안 돼요. 7월 전에 만나야 됩니다. 왜 7월 전에 만나야 되냐?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지나면요, 우리 관세 먹어요. 아니, 지금 가장 문제가 뭐죠? 미국을 왜 만나야 되죠? 트럼프를 왜 만나야 되죠? 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그냥 놀러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사진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고 7월 8일 전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근데 관세 유예기간 7월 8일인데 아니 어떻게 당당하게 8월 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방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민주당 과거 뭐라 그랬어요? 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향해서 하지마, 우리가 할 거야 라고 말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좀 하라고. 왜 안 하는 겁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숙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숙제를 풀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이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무슨 얘기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동 상황이 위급하다. 전부처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서 필요하면 추경에 대한 강구까지 내라는 겁니다. 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뭘 하실 겁니까? 중동 정세와 관련돼서 전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하면, 더 나아가 그와 관련돼서 추경까지 강구를 하면요, 이재명은 뭐 할 거냐고요. 이재명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가야지. 나토 가야지.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부처들을 향해서는요, 니들 비상이다. 심지어 추경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나토를 가지 않으면서 뭔가 굉장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저건 이재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건 뭐라는 겁니까? 직접 가서 협상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할 일인데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주문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정상외교입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실용외교입니까? 언제부터 방구석 외교가, 언제부터 양다리 외교가 정상외교입니까? 언제부터 실용외교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의 외교안보 분야가 얼마나 총체적인 난국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이 좀 더 이와 관련돼서 코너에 몰릴 거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이 될 거예요. 지금 보더라도 퇴로가 없어요. 퇴로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친미 반중입니다. 이거 말고는 퇴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재명이 선택하게 되면은 국내 정치에 퇴로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이재명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가야 될지. 과연 이재명이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이재명 지지율이 어떻게 갈지 저는 지켜보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날씨가 덥습니다.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